자, 오늘은 오랜만에 고려가요 한번 해설을 해봅시다. 동동이라는 녀석인데, 이 동동이라는 제목은 보통 알려져 있기로는 그 북 치는 소리를 참고한 걸로 여겨져요. 그냥 이것도 설에 불과한데, 그냥 뭐, 이 이 작품이 다루고 있는 내용 자체가 뭐랄까, 뭐 어느 정도는 임을 그리워한다라는 내용이 일관되게 있기는 하지만 그 문제에 따라 이렇게 묻는 게 있어요. 이게 만약에 한 사람이 만든 작품이 아니라고 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 자체를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여러 사람의 손길이 닿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차피 작자는 미상이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이렇게 글로 기록된 거는 조선시대에 기록된 작품이다. 근데 이제 조선시대에 기록되면서 얘가 궁중악으로 연주되려고, 지금 첫 번째 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추가된 걸로 여겨져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덕을한 곰배에 받잡고 복을한 림배에 받잡고, 덕은 곰배예라는 말은 곰배예는 뒷잔에라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복을한 림배에는 앞잔에. 그러니까 이게 잔치나 그 정화수 떠다 놓고 비는 어떤 제사라고 하긴 그렇고, 그 신령님께 뭔가를 빌 때 하는 의식 같은 건데, 이 뒷잔은 신령한테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앞잔은 앞에서 임금님이 그 행사를 보고 있을 테니까, 궁중악이라 그랬잖아요. 임금님께 받잡고, 덕이여 복이라 하는 것을, 자, 호날 나자라 오소이다 하는 것을 드리러 오십니다. 아으동동다리, 이거는 그냥 후렴구죠. 아무 뜻이 없습니다. 자, 후렴구는 보통 아무 뜻이 없고요. 그리고 운율은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안정감은 주죠. 그러니까 통일성도 부여합니다. 그리고 연을 구분해 주기도 하죠. 근데 내용은 없습니다. 이거 내용 없다는 거를 굉장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문제에서 되게 잘 나와요. 자, 그런데 요 뒤를 한번 쫙 훑어볼게요. 정월 날인물은 2월 보름에 3월 나며 4월 아니 5월 5일에 6월 보름에. 지금 여기 6월, 7월, 8월, 9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굵은 글씨로 표시한 이유가, 이거 해설을 요청하신 분의 시험 범위가 요만큼이라서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 부분은 굵게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해설할 때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7월 보름에 8월 보름은 9월 9일에, 그리고 10월에 11월에 12월에, 지금 각 월마다 얘기를 다 따라하고 있죠. 이렇게 각 월마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월령체라고 부릅니다. 이런 용어도 내신에서는 낼 수가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순서를 좀 이런 식으로 가져갑시다. 지금 첫 번째 연 같은 경우가 좀 특별해서 먼저 설명을 했는데, 내용적인 측면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내신에서 낼 만한 형식적인 측면, 표현적인 측면을
두 번째로 한번 다시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정월의 날인물은, 냇물은 아으 어저녹저 하는데, 아으는 그냥 감탄사예요.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누릿 가운데 나곤, 세상 가운데 나서, 세상 가운데 나선 몸이 하홀로 널셔, 홀로 지내는구나. 그러니까 냇물은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나는 혼자다죠. 그러니까 외로운 거죠. 자, 그리고 2월 보름에 높이 켠 등불 같구나. 뭐가요? 임의 모습이. 만인 비추실 지지잤다 모습이다. 그러니까 임의 모습을 예찬하는 거죠. 자, 3월. 이거보다 조금은 굵어도 되나? 아니다. 이렇게 하자. 자, 3월 나며 개한, 3월 나며 핀, 아으, 만춘. 만춘은 이제 그러니까 꽉 찬 봄인 거죠. 꽉 찬 봄. 그러니까 한여름, 한겨울은 있는데 한가을, 한봄은 없죠. 그러면 늦봄 정도 되겠죠. 이 정도로 합시다. 늦봄. 이거 좀 지우고 싶은데. 오케이. 자, 늦봄 다랫꽃이여. 다랫꽃이는 보통, 이거 되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달맞이꽃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 진달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일관된 해석은 없어요. 보통 뭐 오이꽃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중요한 건 어느 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늦봄에 핀 다랫꽃이여. 어쨌든 이게 임의 모습을 또 예찬하는 거예요. 왜?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녀서 나셨다.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어서 태어나셨다. 그런 얘기고. 자, 4월을 아니 잊어 아으 오실셔 곧꼬리세요. 곧꼬리서는 꾀꼬리새고요. 자, 4월을 잊지 않고 꾀꼬리새가 왔어. 무슨 일로 녹사님은 옛날의 나를 잊으셨는가? 자, 여기서는 이 얘기예요. 꾀꼬리는 4월을 잊지 않고 왔는데, 녹사님, 이 녹사는 뭐냐 하면요, 벼슬 하는 사람이 입는 옷이에요. 이게 님 얘기하는 거죠. 녹사님은 왜 나 잊었냐? 이거 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위에 보면 이 등불이나 다랫꽂이 같은 경우에는 임을 상징하는 건데, 임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곧꼬리새는 임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거 구분하라는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옵니다. 그렇고요. 자, 5월 5일에 아으 수린날 아침약은 천년, 즈음은 이거예요. 천이에요. 천년을 장존하살, 오래 사실, 약이라 받잡노이다. 바칩니다. 누구한테? 임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임의 만수무각을
기원하는 거죠. 그렇게 되겠고요. 자, 6월 보름에 자, 여기서부터 그 요청하신 분의 시험 범위일 테. 자, 6월 보름에 아으 별해 발온 빛 다호라. 벼랑에 버린 빛 같구나. 뭐가? 내 신세가. 돌아보실 님을 조금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세가 버려진 것 같은데 그래도 임을 따르겠다죠. 그런 얘기고. 자, 7월 보름에 이 보름에는 보름애입니다. 자, 7월 보름에 아으 백종은 100가지 종류인데 이게 뭘 얘기하느냐? 여러 재물을 얘기하는 거죠. 재물을 배하여 두고는 음식을 쫙 깔아두고죠. 님을 한대 여가져 원을 비잡노이다. 님과 함께 살고자 소원을 빕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소망이죠. 이런 얘기고. 자, 8월 보름은 뭐냐? 8월 보름은 아으 갑의 날이 말한 8월 보름은 갑의가 뭐냐? 한가위지만은 한가위가 뭐예요? 이게 추석이죠. 음력 8월 15일이 추석이니까 이것도 나중에 좀 정리할게요. 자, 님을 매셔 놓곤 오늘날 가배셨다. 님이 그게 이렇게 합시다. 님을 모시고 지내야만 오늘이 한가위입니다. 그럼 뭐예요? 님이 없어서 제대로 된 한가위가 아니다죠. 이런 얘기고. 자, 9월 9일에 아으 약이라고 먹는 황화. 9월 9일에 요번에는 다 위에는 보름이었는데 또 9월은 9일이죠. 자, 약이라고 먹는 황화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노란 국화꽃입니다. 이 국화꽃은 저 차로도 잘 우려 먹는 거예요. 자, 노란 꽃인데 꽃이 안에 드니 꽃이 글씨 이쁘게 있어야 되는데 꽃이 안에 피니 세셔 가만 하예라. 집이 고요하구나. 불쌍하죠. 꽃은 폈는데 집은 고요하다죠. 자, 10월에 아으 이것도 그냥 감탄사고요. 점이연 바랏 다호라. 점여놓은 바랏 보리수 나무 같구나. 뭐가? 내 신세가. 꺾어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으셨다.
나뭇가지를 꺾은 후에 지니실 분이 없다. 그러니까 이미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외로움이죠. 자, 11월 봉당 자리에, 자, 봉당은 그냥 일반적인 정자 같은 장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11월 봉당 자리에 한삼은 그냥 일반적인 외투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하면 되고, 외투를 덮고 누워 슬할 살아온뎌, 슬픔을 태우고 있네. 사른다 하잖아요. 고운일 스시옴열서, 고운님을 여의고 살아가네. 그러니까 혼자 임 없이 슬퍼하며 살아가는 거죠. 자, 12월 분디남가로 각곤 나잘 바니쩌다오라. 분지나무로 깎은 감탄사 나잘 바니쩌다호라. 임께 드릴 소반이 뭐냐면 그 1인용 식탁, 위의 젓가락 같구나. 아이고, 뭐가? 내 신세가. 님이 앞에 들어 어리노니, 님의 앞에 들어 가지런히 놓으니, 손이 가재다 무라잡노이다. 손님이 가져다 무옵니다. 그래, 이거 뭐예요? 임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과 결혼한 거죠. 아주 슬픈 얘기죠. 자, 이렇게 내용적인 측면은 한번 쫙 훑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자, 2번 이제 글씨를 좀 바꿔가지고 이 표현적인 측면을 한번 볼게요. 자, 표현적. 자, 덕을한 봉배에 받잡고 보글한 림배에 받잡고. 지금 요 받잡고에 나오는 이 잡 녀석, 요 녀석 잘 묻습니다. 이 녀석 중세국어에 나오는 저거죠. 객체, 높임, 선어만어음이죠. 이거 잘 묻습니다. 자, 덕이야 복이라 하는 걸 나자라 오소이다. 동동다리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고, 정월스 이 스가 관형격 조사인데 얘는 저거였죠. 얘는 무정, 지금 앞에 정월이 무정명사니까 무정명사를 꾸미는 녀석이었죠. 자, 날인물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세상 가운데 나서 내 몸은 홀로 지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 부분을 보통 이제 문제에서 물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냇물은 저렇게 지내는데 나는 안 그런다. 내 신세는 왜 이러냐. 그래서 이 냇물과 내 몸을 대비한다 그러죠. 그래서 냇물이 화자의 객관적 상관물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좋고요. 자, 3번. 왜 3번이라 그러니? 자, 2월스. 이것도 관형격 조사죠. 2월 보름에, 자, 2월 보름은 2월은 보름이 뭔가 이게 2월 보름은 2월 그러니까 음력 2월 15일인 거잖아요. 음력 2월 15일. 이게 연등절이래요. 그게 뭐 하는 건데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등불을 켜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등불을 켰는데 이게 등불이 만인 비추실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불은 그러니까 등불이 임을 상징하는 거죠. 이거를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만춘의 달의꼬지 역시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녀나셨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임을 상징하죠. 자, 그리고 4월에 아니 잊어 곶꼬리새. 자, 곶꼬리새 같은 경우에는 주의. 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임과 대조되죠. 그러니까 임은 그러니까 꾀꼬리새는 오는데 왜 넌 안 와? 라는 얘기인 거죠. 그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5월 5일. 5월 5일은 지금 수린날이라고 부르는데 요새는 뭐라 그러냐? 단오라고 부르죠. 수린날 아침날은 천년을 오래 사실 약이라 바친다. 이거를 그렇게 임을 엄청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월 보름. 6월 보름은 뭐 하는 날이었니? 어디 보자. 6월 보름은 유두절이라고 하네요. 자, 유두절에는 뭘 하는 거냐? 그것도 뭐 딱히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없는데, 자, 유두절 같은 경우는 자기가 벼랑해버린 빛 같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때요? 화자의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죠. 감정이입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빛이 뭐 울고 있거나 그런 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거를 하냐? 고독한 신세를 나타낸다. 뭐 그 정도 되겠죠. 버려진 신세. 돌아보실 님을 조금 따르겠습니다. 아으 동동다리 이런 얘기가 되겠고, 자, 7월 보름에 백종. 자, 이 백종도 백종절인 건데 여기는 원래 그거래요. 음식 차려놓고 죽은 사람 제사 지내는 날이래요. 그러면 저건가? 이미 죽었다는 소린가? 근데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게 뭐 이미 어떤 상황인지를. 근데 슬픔을 사른다라고 11월에 나왔던 거 보면 이미 죽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님과 함께 살고자 소원을 빕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님과 함께 살고자 소원을 빕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함께 살고자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있다고 보는 게 아직 살아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게 되겠고, 자, 8월 보름. 8월 보름은 가베가 한가위라 그랬죠. 그래서 님을 모시고 지내야만 오늘이 한가위다. 그냥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없어서 오늘이 한가위 같지가 않다. 그런 얘기 하는 거고요. 자, 9월 9일에 약이라고 먹는 황화. 9월 9일에 약이라고 먹는 황화. 꽃이 안에 피었는데 초가집이 고요하구나. 이 세셔라고 하는 거는 초가집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아주 고요하다. 여기까지도 뭐 그렇게 되게 특별한 표현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10월에 점이연 바랏다호라. 그러니까 이 바랏 역시 객관적 상관물이 되죠. 화자의. 내가 점여놓은 보리나무 같다고. 꺾어버리신 다음에 그걸 지니실 분이 없어. 왜? 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11월 봉당 자리에 한삼 두퍼 누워 슬픔을 사르고 있네. 고운님 여의고 살아가네. 여기 같은 경우도 임없이 살아가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그렇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12월 분지나무로 꺾은 반 있죠. 그 소반 위에 이것도 역시 객관적 상관물이 되죠. 내가 젓가락이다. 왜? 님의 앞에다가 가지런히 놨는데 손님이 가져가서 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임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하고 결국 결혼하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동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 지금 1년 부분이 조선시대에 추가됐다. 그리고 얘네가 월령체, 각 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형식이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요 정도를 다루면 거의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귀찮아서 그렇지 내용이 막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은 작품입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작품에서 다시 보도록 합시다.